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김영국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 카타르 도하를 거쳐 이스탄불에 도착, 튀르키예 서부를 5월 8일까지 여행 인솔을 하였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방문지의 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이라 믿기에 자유여행을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스탄불에서 일주일을 체류한 뒤 어차피 도하에서 환승하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담맘과 바레인을 둘러보고 어제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한자어 사전에 쉬어가기를 넣어 터키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했고 마지막에는 동영상으로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욕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삶은 햇살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동영상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제 기획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니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터키 동영상 3회 중 마지막 부분인 카파도키아의 벌룬 타기입니다. 우선 카파도키아의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쪽은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죠. 붉은색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성분 중에 흙의 성분에 철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이 산화되면, 즉 산화철이 되면, 다시 얘기해서 쇠가 녹슬면 붉은색이 나죠. 그래서 이 철 성분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을 레드밸리라고 합니다. 지금 봐도 약간 붉은색이 나지만 석양 무렵에 햇빛이 비치면 이 지역이 장미빛으로 물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로즈밸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곳은 카파도키아의 한 부분인데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말들의 땅이다. 이 카파는 킹덤, 지역, 땅이란 뜻, 그리고 도키아는 아름다운 말이란 뜻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는 카파도키아를 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카이세리, 네부쉐히르, 괴레메 이러한 지역을 통틀어서 카파도키아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시저 당시에 케사르라고도 하죠. 그것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짜르가 되죠. 그래서 시저, 독일어의 카이저, 러시아의 짜르, 이것은 다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이쪽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이 시저의 카이세리의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명이 붙게 되었고, 내부 쉐이르라고 하는 것은 이 쉐이르는 마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내부 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괴레메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기묘한 암석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카파도키아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밑에 밝은 색, 요것은 재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눌려서 돌처럼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응애암은 오랫동안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눌렸기 때문에 단단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홈이나 이런 것으로 팔 수 있는 힘을 좀 쓰면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무른 부분인데 이 위에 검은색 부분, 이것은 용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기묘한 모습들의 바위들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
위에 용암이 흘렀는데 용암은 단단하죠. 하지만 응회암은 무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응회암들이 계속 먼저 침식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이곳이 가늘어지면 위의 무게 때문에 이것이 모가지가 댕강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바위들의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 지역 카파도키아는 7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간헐적인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쌓였고 그래서 굳어졌는데 이것을 재가 쌓여서 굳어진 돌을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이 응자는 오른쪽이 물을 의자예요. 의문, 의심, 의문문. 하지만 왼쪽에 얼음, 빙이 들어가면 이것이 얼음입니다. 얼음은 굳은 거죠, 물이. 그래서 굳을 응자입니다. 시선이 굳어져 있을 때 한 곳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응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험에 응시하다와는 다르죠. 한자가 다릅니다. 회는 재입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먼저 재가 뿜어져 나오죠. 작은 돌과 재가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용암이 흡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응해암과 용암이 뒤섞인 고원지대인데 계속 화산의 분출물로 인해서 점점 이 지역은 높아지겠죠. 이 고원지대 보통 해발 12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 지대를 아나톨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지역은 최초에 히타이트가 장악하고 있었죠. 히타이트 하면 최초로 철기를 만든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며 그 다음엔 다시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세력을 확장한 알렉산더가 인더스강까지 진격을 하죠. 그래서 정벌을 하고 그 4명의 부하 장군들이 그 땅을 나눠 갔는데 그 중에 이집트 쪽을 차지했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지역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알렉산더 이후에 동로마가 지배했고 그 뒤에는 아랍이 지배했고 그런데 동로마에서는 십자가라든가 성모 마리아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아랍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매우 철저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그래서 을흐랄라라든가 이 카파도키아 지역의 동굴에 가보면 아랍이 지배하면서 그 벽화를 프레스코를 동굴에 그려놨는데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그림들을 일일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판 그런 프레스코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랍의 경우에는 동상의 경우에도 석상의 경우에도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석상을 부시는데 다 부실 수 없으니까 보통은 코를 부셔버립니다. 코는 바로 호흡을 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옛날 사람들은 그 심장과 코가 연결돼서 호흡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마음, 근원이 되는 것을 통과시키는 코를 깨부숨으로써 우상숭배를 타파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셀juk 터키가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 지역을 정복했는데 이 셀juk 터키는 오래된 십자군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졌는데 그때 몽골이 결정타를 매깁니다. 그래서 셀juk 터키가 멸망하죠. 그런데 이들은 노마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은 부족이 중심입니다. 그 부족 중에 하나인 오스만 가지가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가 오스만 터키가 됩니다. 그래서 카파도키아는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가진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응위암 지역은 어떻게 생긴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거뭇거뭇한 색깔, 이것은 용암입니다. 그러니까 용암은 응위암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밑에 있는 응위암들은 바람과 물에 계속 깎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는 우상숭배를 배격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 박해라고 생각하죠. 그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숨어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위를 호미로 파가지고 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이 살았던 거주지거나 창고,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어떤 곳은 굴을 깊게 파가지고 교회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낙타, 대가리, 목, 그 다음에 혹 두 개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파샤바 지역인데 그것의 명물인 낙타바위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그 것들은 밑둥이 하나고 이렇게 대가리가 여러 개면 그러면 보통 버섯바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팽이버섯 아시죠? 예. 버섯바위라고 부르고 이것이 위에 대가리 하나 밑에 몸통도 하나인 것은 굴뚝바위, 굴뚝처럼 생겼다 해서 굴뚝바위라고 하거나 또는 굴뚝하면 우리가 보통 요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뚝바위 또는 요정바위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동영상이 이어질 텐데 지상에서의 그 동영상은 제가 찍은 것과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찍어주신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찍은 사진은 삶은 햇살 님이 찍으신 동영상을 저에게 사용을 허락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터키와 관련되어 있는 쉬어가기는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한자 사전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기는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지는 동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아.
like a town. 아 저기 크루즈 스타일. 그치? 저 위에 다 보여. 와, 이거 장난이다. 와. 이건 완전 영화 속의 한 장면이네. 오, 야 멋있다. 와, 행정아.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유정바위, 굴뚝바위 옆으로 천천히 크루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웨딩 사진을 찍고 있는 커플이 있죠. 지금 다시 크루즈를 하다 다시 계곡 사이를 크루즈하던 노란 풍선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저 아래 보시면 옅은 노란색의 벌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색 벌룬은 땅에 착륙하여 가스를 빼고 있는 중이죠. 이 벌룬은 어디에 어느 지점에 착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룬을 실어 나르는 트럭은 그 벌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착륙하는 지점으로 가서 저렇게 공기를 다 빼고, 그리고서 트럭에 벌룬과 기구를 싣고 자기 회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크루즈 중인 벌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그 벌룬을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벌룬을 보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 파노라마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피존 파노라마는 다른 곳입니다.
이어서 얼룬을 타고 상공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